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린 왜 사냐고요? 행복하려고 사는 겁니다. 그 행복이 정말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또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말 내 스스로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삶이라면 그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 되겠죠. 그래서 누구 때문에 사는 거 안 돼요. 무엇 때문에 사는 것도 안 됩니다. 아셨죠? 오롯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아셨죠? 네. 그래서 행복하려고 하면 우리가 사랑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금요일마다 우리가 사랑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어떠냐면 사랑을 직접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욕망의 심리학자 자크 라캉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왜 그런 프로그램들에 자꾸 출연들을 하는지, 또 왜 그것들을 자꾸 보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자, 자크 라캉, 욕망의 심리학자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요?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맞아요. 우리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해요.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은 타인이 원하는 것, 타인이 나에게 원하는 것, 이것을 욕망하게 되고요. 또 아니면 타인이 원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따라서 욕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 맞죠. 네. 그래서 자크 라캉은 이런 과정을 세 단계에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상상계. 그래서 자기 이미지와 타자의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을 정의하는 그 단계를 상상계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상징계요. 사회적 규칙과 언어 속에서 욕망이 구조화되는 겁니다. 어떤 언어의 그 소통이 있죠? 그러면서 내 욕망이 구체화되는 겁니다, 이때. 그냥 관념적으로 있던 것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나 루이비통 가방을 사고 싶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실제계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진정한 욕망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나의 모습은 그것을 살 수 없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실제랑 상관없이 상상계와 상징계를 통해서 욕망이 계속 커져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출연자들의 어떤 상상계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이야기했죠? 자기의 이미지와 타자의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을 정의하는 단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타자의 시선을 통해서 자기 이미지를 만들려고 해요. 그런 욕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출연자들은 자신의 매력, 사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타자의 반응을 통해서 검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의 반응, 그 다음에 동료 출연자들의 어떤 손짓, 하트 시그널, 이런 거, 그 다음에 제작진들도 분명히 표현을 할 겁니다. 그죠? 촬영을 하면서도 그렇고 편집할 때도 보면 내가 좀 예쁘다 그러면 날 중심으로 해서 편집을 할 거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검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타자의 욕망의 대상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러워해야 돼. 나 이렇게 예쁘잖아. 결국 타자의 욕망의 대상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출연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나 이렇게 매력적이야. 이런 것을 타인들에게 투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상징계가 있겠죠. 사회적 인정 욕망. 이것을 통해서 지금 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분명히 규칙이 있죠. 데이트라든지 선택 과정에서. 그래서 이 출연자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출연자들은 이러한 규칙 속에서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승리한 사람이다라고 상징화하고 싶어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상징들이 이게 개입됩니다. 그래서 무슨 영수, 철이 이렇게 돼 있지만 거기서 루저, 또 승리자, 무슨 의사, 돌싱, 이런 식으로 상징적 장치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 자, 또 있죠. 사랑의 경쟁 구도 속에서 사랑받는 나라는 상징적 위치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욕망으로 강하게 작동하게 되죠.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결핍의 불안 때문에 시작된 이 문제입니다. 욕망은 결핍이 있기 때문에 작동이 되는 겁니다. 결국 결핍의 불안과 그 다음에 불가능한 충족, 이것이 남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연자들은 이상적인 사랑이나 완벽한 관계를 꿈꾸지만 실제로 프로그램 특성상 이 욕망은 항상 충족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욕망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결핍이 결국 긴장감과 불안감을 유발하게 되죠. 그래서 시청자와 출연자가 모두 더 몰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논문처럼 쫙 해서 앞뒤가 딱 맞아야 되고 결론이 나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항상 보면 이상하게 끝나요. 그리고 다음 출연자가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미완성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더 시청률, 그리고 이 시청자 입장에서도 더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들은 과연 왜 이런 프로그램을 자꾸 보게 되느냐? 첫 번째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려는, 모방하려는 심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출연자들의 감정이나 행동을 계속 관찰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욕망하는 것을 나도 욕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리를 경험하게 되죠, 또. 그죠? 자, 매력적인 인물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선택받고 사랑을 쟁취하는 과정을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의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게 되죠. 그래서 시청자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시청을 통해서 타자의 욕망을 마치 거울에 반사하는 것처럼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거울 이론이에요. 그죠? 타인을 통해서 나를 정의하는. 근데 이 TV 프로그램, 이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런 심리 상태가 작동하게 된다는 거죠. 네. 두 번째 좀 볼게요. 자, 상징적 질서 속에서 관음의 욕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연애 프로그램은 사실은 규칙이 존재하는 사회적 드라마입니다. 이것을 리얼리티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정말 대본도 있고, 그 다음에 포맷도 있고, 그리고 각각 부여된 상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 드라마입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 속에서 타인의 욕망을 관찰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비교하게 되죠. 그리고 또 거기서 충족합니다. 아, 난 제가 마음에 들어.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 아, 나 저런 스타일이 너무 좋던데. 아, 쟤는 진짜 싫은데. 뭐 이런 식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계속 몰입하에 나가는 겁니다. 관음적 시선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라면 관음적 시선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타인의 욕망을 들여다보면서 감정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려고 하는 심리가 작동하게 되는 거죠. 자, 실제적으로 세 번째, 실제적으로 결핍을 대리 충족하려는 그런 심리도 작동하죠. 그래서 욕망은 결핍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내가 현실적으로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니까 직접 출연을 하면 그것이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로 욕망의 대상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직접 출연할 수 있는데 그럴 만한 여건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실제적 결핍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리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 사이가 안 좋은 뭐 부부라든지 아니면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본 돌싱이라든지 뭐죠, 그냥 못소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계속 TV를 보게 되는 거죠. 네. 실제로 연애 잘하는 사람들은 뭐 나는 솔로다 이런 프로그램 안 봐요. 그럼 뭐하러 봅니까? 내 연애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죠? 네. 그래서 시청자들은 자신의 삶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사랑, 로맨스, 이런 드라마적 요소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리만족하려고 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욕망의 실제는 결코 도달하지 못합니다. 계속 그렇게 TV만 보고 계시면 진짜로 내가 욕망하는 것은 도달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더 갈증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더 그런 프로그램을 더 보게 됩니다. 전편도 보게 되고요. 다른 비슷한 포맷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짜 연애에 중독되게 되죠. 그래서 실제 연애, 아까 이야기했죠? 실제계에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욕망의 영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연애 프로그램 이런 거 안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과 또 사회적 드라마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고 싶어하는 시청자,
이렇게 정말 뒤엉킨 그 무대가 연애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연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이유가 있어서 출연을 하셨겠지만, 보시는 분들은 약간의 좀 주의와 그다음에 과도한 시청은 좀 피하시는 것이 내 정신 건강과 내 사랑에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고요. 주말에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